어제 XRP 투자자들의 신경을 거스릴 수 있을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플사와 SEC 간의 판결을 빌미로 도건의 테라폼 랩스가 해당 판결 덕분에 우리도 죄가 없음이 입증이 됐다. SEC가 우리에게 건 소송도 취하해달라 라고 하자 SEC가 아니다. 우리는 리플사와 관련된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었는데 해당 사건을 담당 중인 남부 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 그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반박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만 거래소 등 브로커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의 경우 투자 계약이 아니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한 접근 방식은 거부한다. 하위 테스트는 투자자를 그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리플사에 대한 판결이 테라폼 랩스 등 다른 사례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해당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물론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리플 사건에 관련해가지고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SEC가 정말로 항소를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항소한다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리플사의 법률 최고 담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판결을 지적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테라폼 랩스 사건은 이제 막 첫 발을 뗐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SEC의 주장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리플사와 SEC 건은 좀 다르다. 2년 동안 수많은 공방들과 증거들을 제시한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로 XRP 가격 전혀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안타깝습니다만은 해당 소식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외에 해당 건에 대한 말말말 잠깐 살펴보자면 전 SEC 국장인 양아치 존 리드 스타크 같은 경우는 남부법원 판사인 제드 라코프 방금 전에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판사를 높게 치켜 세우며 그를 저명한 법학자라 부르면서 이야기하며 제드 라코프 판사는 미국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으면서 경험이 풍부한 증권법 학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리플랩스에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불리할 게 뭐가 있냐. 이미 판결이 나왔는데. 자, 물론 이러한 지적을 통해 가지고 SEC가 남은 알트코인들을 조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XRP는 이미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리게 될 것입니다. 리플사의 CTO 같은 경우는 기술 책임자이긴 하지만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제드 라코프 판사의 지적질 같은 경우는 테라폼 랩스에 한해서 적용이 될 것 같다.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아닌 이 테라폼 랩스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하위 테스트의 2차 판매가 기관 판매와 다르게 취급돼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해당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되지는 않을 것.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디튼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같은 지역 판사를 할지라도 성향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가지고 접근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밝히기를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XRP 구매자들이 리플사가 누구인지 리플사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라고 판단을 했다. 또 증권성 판단 기준은 하위 테스트를 구닥다리인 하위 테스트를 현실에 맞게 적용을 했다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판사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어야죠. 규제를 만들어야만 이렇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소송건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 책임이다? SEC랑 의원들 책임이다. 다 얘네들 때문에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재판 및 법정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서인지 뉴욕 남부지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리플사가 관여하고 있는 5개 CBDC 프로젝트에 대한 인포그래픽입니다. 팔라우를 시작으로 홍콩, 몬테네그로, 콜롬비아, 부탄 등등에서 지금 현재 XRP 레저를 기반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5군데 이상으로 더 많은 중앙은행들과 리플사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20곳 이상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더 많은 곳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저도 저번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던 그 웰스파고의 스태프가 XRP 가격 예측을 했는데 앞으로 2달에서 7달 안에 XRP 가격이 XRP 물량 수요가 모자라게 되면서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겠다. 수요가 모자란다는 분석 자체는 제가 기분 좋게 전달을 했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XRP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죠. 100달러. 아직 1달러도 안 됐는데 100달러.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은 가격 예측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1달러만 넘어가도 좋겠다. 그 위에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만 해도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반박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되는 것이죠.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 흐름,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